통론입니다. 저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자,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규정입니다. 이거 보시고. 여기 보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저번에 강의 형님 못 들었죠? 앞으로 1차 되고 2차 하실 분들은 강의 순서대로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612에 보면은 법령 30 지리적 포시가 있는데, 지리적 포시가 하면은, 43조, 44조, 45조가 모 취소도 등록거를 심판을 하면은, 해수부 장관 밑에 있는 지리적 포시 심판위원회에 제기를 합니다. 그게 42조, 45조거든요. 그거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613에는 뭐냐면 위생관리 기준에 가지고 햅삽에 관계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행위가 어떻다. 이거는 다음에 더 할 건데, 그 법을, 컴퓨터를 가지고 법을 생략 없이 순수대로 한 겁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616개는 80선 적정 문제를 해가지고 햅삽에 7단계 장애를 놓은 거 어떻게 쓴 거 했어요. 근데 617은 원산지법에 관계돼서 다 했습니다. 614 지리적 포식권을 다시 한번 했고, 그리고 615, 616, 617은 615는 원산지를 88 검사, 96조 재검사, 우수구매, 가태고까지 이렇게 개락하게 했고요.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들었다는 전제하에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건데, 안 들어버리면 저만 맹활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616은 80전 햅삽을 2차를 했고요. 617은 원산지법입니다. 원산지법은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행말대로 법 체계도 나가겠지만, 원산지 포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원산지 5조에 대해서 포시를 하면은, 위반했을 때는 처음부터 가태료 대상입니다. 5만 이상 10만원 이하. 그런데 거기 나중에 구조 1항에 구조로 들어가 버리면은, 시정명령이 들어가거든요. 시정명령하고 판매 금지가 돼버리면은, 그때 어기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2회 이상의 미포시가 된다든지 시정명령이 돼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거짓포시 됐으면 공포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포명령이 되고 구조를 어기가지고 돼 있으면 구조 이항에 따라서 원산지 교육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포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당뇨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고춧가루는 제외하는데 포함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원산지 포시는 98% 가고 2개, 3개 함량 많은 걸 하겠지만, 나중에 그 외에는, 더 포시를 하는 게 뭐냐,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는 반드시 포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 2개를 하고, 고춧가루도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를 포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617회에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또 짧은 시간에 원산지 포시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지원하고, 국립수산물 분지관리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면담도 좀 많이 하고, 많이 좀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지리적 포시에 보면은, 법에는 지리적 분과위원회가 장 포함 1인 이하에, 장 포함해 10인 이하에 돼 있고, 시행령은 장, 부원장 포함해가지고 10, 20인 돼 있다. 그거 잘못됐다. 딱 그러니까, 그건 몰란 거예요. 여기 심각하다. 바로 지금 알아보고 지금 개정을 하겠다고, 개정 올리겠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지금 했고요. 내가 그랬죠. 우리가 법인 만들고 있는데 법인에 해줄까 너희들 하려고 그러니까 저거들 한대요. 이거 시기는 쪽팔린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왜냐면은 새끼가 아들이 너무 큰 건 아니다. 딱 법을 아시더라고. 딱 방장자가. 법이 있으면은 시행령하고 이렇게 위임이 딱 좁게 내려와야 되는데 크게 돼 있다면은 자기들도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서 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강의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거 오늘 집에 상의 당해갖고 상중에 특강하고 이틀하고 이거 강의까지 다 올렸습니다. 이거 제가 강의를 듣고 제가 잘못됐으면 듣고 저 보완하는 상황에서 강의를 올리는 겁니다. 반드시 들으시면 돼요. 오프라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에 컴퓨터 가지고 할 때는 제가 강의 듣고 잘못된 걸 올리는 거예요. 그게 한 5달 전 지나면 잘못된 게 앞으로 거의 없어지겠죠, 이제. 그거 들으십시오. 안 들어가지고 나도 1차만 돼가지고 됐다 그러지만 1차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들고 싶은 게 아무 의미 없으니까. 듣지 않으면 자꾸 진도를 못 나갑니다. 들었다가 전제를 깔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안 나오고 1차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간단히 했습니다. 하고 지금 230페이지 누나
이론서 230페이지 냈습니다. 30페이지에 네. 수산물 유통 관련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근데 그 230 보면 기억나는 게 기억이 납니까? 무슨 기억이 날까요? 없습니다. 수산물 및 판자. 아니 230 숫자를 제가 아까 했잖아. 이것 때문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말고선 배도 80 230. 세분수는 그란당 5만이 잘못됐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최소한 그 전문가도 잘못됐. 봐요. 세분수나가 10만이었잖아요. 10만 적었어요 이제. 5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5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아니 형 누나도 공부를 하지만 수험생은 자기가 이게 뭐냐면 이 친구는 시험장에서 그렇게 적었다는 걸 적은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네. 누나는 시험장 가서 내가 아는 거하고 시험장에 소음 적는 거하고 같을 것 같아? 그럼 이 친구가 이 답을 적었을 때 그래서 네 적은 대로 그대로 답을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수험 후배들이 보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답을 바꾸지 마라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올릴 때 그렇게 올리고. 틀리면 틀린 대로. 그렇죠. 그래야 이제 수험생이 보고. 그렇죠. 수험생은 신이 아닙니다. 틀립니다. 자, 왜 그러냐 중요한 게 사람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준비해도 틀립니다. 자, 세군수는 10만이었고 대장군 아까 전에 내장에서는 세군수는 그란당 100만이었죠. 차라리 5만이 아니고 10만이 되는 게 맞았죠. 그죠? 예, 이거 틀린 겁니다. 그리고 분계점은 230m입니다. 누나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수험생이 합격했다 해서 다 압니까? 모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거. 원산지법인데, 저번에 김종혜 이해때 시험에 원산지법이 원산지 면제 대상을 적으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강의 뭘 했습니까? 무포장이라든지, 벌거 상태라든지, 외국에 요구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간세법이나 대무역법에서 원산지 면제 대상의 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답은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가서 원산지 표시 가서 강의하러 온 강사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종합을 해보니까 답이 뭔지 압니까? 강의 들으십시오. 617에 강의했어요. 617에? 아, 그러니까 저번에 올린 거 있잖아. 612부터 내가 보내주고 612는 오늘 강의한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쭉 올 때 해준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강의할 거니까 617의 원산지법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은 형 편하게 막 책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카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끝이 없어요. 지금 이 책도 지금 두꺼워가지고 이거 메고 다니기도 힘든데 진짜 줄이고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반드시 하시고요. 230페이지 또 못 나가겠다. 형이 또 그 얘기를 했으니까 원산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합니다. 230 들어가기 전에 원산지법을 설명하면요. 올해 예상이 그겁니다. 자, 원산지법 1조가 목적입니다. 2조가 용어 정의입니다. 반드시 봐야 되고요. 3조가 4조가 5조가 되죠. 3조는 원산지법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 다음에 4조가 농수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심의회를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근거 딱 기준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법 10조 1항과 2항에서 해수부 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위원회 본 심의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5조는 원산지 포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농수산물이라든지 2번 가공품, 그 다음에 3번 가공품의 원료입니다. 물론 가공품은 국내 가공품은 제외, 여기서는 국내 가공품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5조 1항이고요. 5조 2항이 뭐냐? 가름 구정이고 대체 구정입니다. 천일염을 받았었다든지 이럴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받을 필요 없이 천일염으로 원산지 표시 또는 포준 규격을 받은 거는 그대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4조가 4조가 어렵고 3조가 집단 급식소입니다.
집단 거시소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5조가 그 농수산물법 집단 거시소인가? 그런 저 방법, 포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통령이 정하고 해수부령에 정한다, 공동부령에 정한다. 이걸 같아요. 저도 지금 안 보고 말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6조입니다. 6조가 거짓, 혼동, 위장, 혼합입니다. 하지 마라. 6조 이해가 가진금입니다. 어떤 분이 작년에 그 행건 이거 칠판 쓸 때도 좀 많이 좀 해가지고 잘 쓰게 해라. 근데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여기 오면은 하루 비용이 그저 스터디비 10,000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 많은 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원을 그렇게 안 합니다. 옛날에는 나 막 들고 다녔거든요. 있는 거 쓰니까 안 노는 거예요. 뭐 진짜 가면은 참석해가지고 막 사가지고 오든지. 항상 주문은 많습니다. 그 행은 시험 됐고요. 안 보인대. 안 보이는 건 할 수 없지 뭐. 가진금이고요. 그 다음 7조, 뭐 조사 같은 구조 같은 거, 8조인가 이런 거 조사해야 되고요. 조사할 수 있고. 구조입니다. 구조가 뭐냐면 5조와 6조를 어긴 경우, 위반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1호, 1항 1호 시정명령을 때립니다. 행위처분을 하고요. 2항은 판매 금지입니다. 그리고 단, 집단 거시소 5조 3항 집단 거시소 있잖아요. 여기는 판매, 그러니까 한번 집단 거시소 같은 식당에는 1회당 50인 50그릇 이상을 팔아야 돼요. 50인 이상이 되는 게 집단 거시소입니다. 식품위생법상 49그릇 팔면 안 돼요. 50명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1회당 50명 이상 먹어야 집단 거시소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교인데 1회는 하루 점심 한 끼. 한 끼당 50명 이상 돼야 집단 거시소라고요. 근데 아들 밥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어깃다고 야 안 돼 이건 아니잖아. 그래 집단 거시소 쳐야 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책을 그저 순서로 쫙 읽어보십시오. 저한테 담배 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시정명령 판매 금지 있고요. 2항이 뭐냐면은 이 1항을 구조 1항을 2번 어겼어요. 2번 어기고 또 경우나 6조에 거짓을 해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했어요. 이럴 때는 공포명령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명령은 절차는 다각적인 홈페이지에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가겠죠. 이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조, 9조, 10조, 11조, 12조 하여튼 뭐 14조가 벌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9조 2항에 이제 교육이 바로 나옵니다. 9조의 2가 교육이 나옵니다. 그리고 벌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산지법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원산지법을 이제 온 김에 또 합시다. 아이고 누나 형 내일모레 시험 보는데 미리 안 듣고 오면 제가 그 강의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렵니까? 제가 굉장히 좀 요새 건강 조심하거든요. 하는데 듣고 오십시오. 들었으면 딱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고 계속 하면 돌았어 갔다가 이렇게 됩니다. 1차 이론서 128페이지 1차 이론서 125페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5페이지부터 123페이지입니다. 1차 원산지법 이건 이제 1차 이론서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원산지법을 지금 간단히 설명합니다. 자, 123페이지 보입니다. 예, 그거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전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가는 거 보세요. 가태로, 여기 시정명령과 가태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포시 대상인데 포시를 안 했어요. 일단 1차 위반이 되면 가태로입니다. 이게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가태로입니다.
근데 얘를 한번 어겼잖아요. 이게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이랑 판매금지를 바로 어겼어요. 여기서 이 6조로 5조를 어기가지고 처음에는 1차 가토로인데 시정명령을 바꿔도 어겨버렸어요. 그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6조를 어겼어요. 1항이나 2항을 어겼어요. 뭐가 벌칙에 첫 번째로 거기 있으면은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5년 내에 확정되고 5년 후에 또 하면 뭡니까? 1년 이상 10년 이하, 그리고 나서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중으로 때립니다. 자, 7년 1억 1년 10년 500 1억 5천이 나왔고 9조 1항을 어겼으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토로입니다. 그런 대상이 되는 대가 5조잖아요. 5조 6조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5조 6조. 아니 그 뭐야 그 처벌을 받는 사람의 대상자 어디예요? 일단 이거잖아요. 포시 대상, 농수산물. 물 취급하는 그 법이 다음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죠. 아니 식당이에요. 뭐 아니지, 개인도 되지.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뭐고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이게 대상입니다. 다 일단 이 정도 끊었고, 이게 대상이에요. 농수산물이 대상인데, 집단 거주소가 있고,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럼 원산지 포시는 어디서 할래?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해야겠지. 수입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해야겠지만, 가장 민감하게 되는 게 시행령에 딱 그거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행령에 들어가니까 원료는, 시행령 3조의 원료는 98%이어서 봅니다. 1순위가 제일 많은 건 98%, 2순위 합해서 98%, 3순위 그 외에 다해. 단, 고춧가루는 무조건 여기에 상관없이 적어줘야 돼. 이겁니다. 그게 지금 강의했습니다. 저도 원고를 없이 강의하는 겁니다. 들으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순서입니다. 5조 6조가 대상이고 시행령에 집단 거주소를 빼는 겁니다. 집단 거주소를 빼니까 12개가 식당이지. 일단 집단 거주소가 식당에 12개를 원산지 포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 포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식당, 집단 거주소에 적용되는 겁니다. 왜? 다 파는 데죠, 파는 데. 식당, 집단 거주소잖아요. 그래서 집단 거주소 가면은 일괄 포시를 한다든지 원산지 포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개가 있는데 앞으로 12개에서 악이라든지 쭈꾸미라든지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포함될 예정이랍니다. 토탈 올라올법도 있지만 토탈로만 수산자원관리법에 있고 이거는 원산지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단 거주소 살아있는 수산물을 원산지 포시를 안 했다. 그러면은 여기 물론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가토로지만 일반 1차 위반은 30만원 60만원 100만원입니다. 단 집단 거주소는 절반 해가지고 15만원 30만원 50만원입니다. 나름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조를 여기서 7년 10년 이 말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여기서 1년 1천만원 이하 말고는 다 가토로라는 겁니다. 그럼 가토로가 5만짜리는 포시 대상 처음부터 어겼을 때 5만 10만 이하, 살아있는 수산물에도 어겼을 때는 안 했을 때는 5만 10만 이하. 나중에 이게 6조 3, 6조 4인가 방법이란다. 포시 방법을 어겼습니다. 대통령령을 방법을 어겼어요. 그때도 5만 이상 10만, 1000만원 이하의 벌가토로 3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번에 정리하십시오. 저보다 나야 됩니다. 지금 강의를 계속한 겁니다. 지금 원산지를 지금 강의를 듣고 하십시오. 최근 강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리할게요. 이걸 이런 식으로 강의 해놨습니다. 해놨고 나머지는 이제 포인트가 교육입니다. 교육. 민감하니까 이제 교육을 지금 구조 이야기 이제 구조를 어기가지고 교육을 받잖아요. 고직을 받는 건 아까 말대로 2번 어기고 그지 공부했다. 고직을 받을 때는 2번 어겼으니까 시정명령 2번 어겼어요. 그러고 나서 거짓 수수로 어겼어요. 뭐 징역 벌금
이런 거 다 문제고, 이럴 때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는 적발 후에 2개월 내에 통지를 하고 공무원에 2개월 내에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고 3개월 내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을 안 받으면은 형님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거는 1000만 원, 나머지는 다 법에 1000만 원 이하에 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 6, 100입니다. 30, 60, 100개? 네.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집단 급수석 영수증을 또 들어올 때 구매했을 때 수입 수산물 같은 거 구매했을 때 영수증 보관 6개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2, 4, 6가 들어옵니다. 2, 4, 6은 뭡니까? 20만 원.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2, 4, 6, 2, 4, 8인가? 2, 4, 8, 80만원 이렇게 되죠. 그런 걸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강의하면서 2달 동안 한 10번은 했어요. 10번. 저는 암기를 안 하잖아요. 부탁합니다. 적으십시오. 적어가지고 그걸 쓰고 노트를 만드십시오. 만들어 놓으면 그게 원산지법의 핵심 정도 딱 해가지고 암기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딱 계속 보완해야 되고. 안 하면 떨어집니다. 들으십시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뭐 녹음기도 하고 계속 할 수는 없고 지도를 못 나가는 거 이것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해는 원산지 부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상하는 문제가 지금 김용의 시험 때 원산지에 대해서 면제 대상이 나왔습니다. 면제 대상.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간세법하고 대외무역법으로 적은 겁니다. 벌크 상태라든지 이런 거. 그게 답이 아니고 들어보세요. 일단 1번 5조 2항 이걸 적으셔야 됩니다. 왜? 이걸 그쪽 직원들은 면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이게 답이었어요. 또 하나, 아까 전에 그 98%인데 원료를 당류라든지 첨가물을 제외합니다. 그거 들어봤죠? 당류, 첨가물은 제외합니다. 첨가물은. 이거는 표시 안 해도 돼요. 원료에서. 이거였습니다. 제외합니다. 이게 답이었대요. 나도 생각하면 그 사람들 생각은 이거더라고. 그 사람 질문에도 몰라. 근데 제가 그 사람 질문에 말하는 거 듣고 판단하면 이게 답이었어요. 자, 125페이지 내보십시오. 1차 1호서 125페이지. 밑에 배합 비율이 있습니다. 배합 비율은 125% 위에 원료 위에 뭡니까? 한번 보세요. 5조 1항 3호에 따라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수산물의 포장을 각오한다. 다만 물, 식품, 첨가물, 주정, 당류는 포함하고 비율은 제외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물, 식품, 첨가물, 주정, 당류는 배합 비율은 제외한다. 이게 면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 이해 갔습니까? 이 제외한다는 게 면제 대상이 왜도 제외하는 게 면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면제 대상이고 여기 면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런 생각해요. 이해 갔습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일단 출전됐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든지 면제를 안 적어도 되는 게 요거 두 개가 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이번에 교육받고 뭐 질문해보고 해보니까 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른 대체 구정이 놓았다 친다면은 남은 게 어디 있냐 이죠 올해 시험은. 그저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가른 거는 놓았고요. 물론 가트라든지 벌칙도 다 준비되지만 이겁니다. 혼동 위장입니다. 그리고 가진금입니다. 여기 있는 가진금. 혼동 위장 가진금 또 하나 뭐더라? 여기가 넣었고요. 고육 쪽이고 벌칙은 다 정리해야 되고요. 요 두 개는 반드시 정리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거짓이나 혼동이나 위장이나 혼합이 같은 조문에 있고 같은 벌칙인데 왜 있을까 이겁니다.
거짓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를 해버리면 확실히 거짓 됐죠. 누구나 봐요. 이 거짓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혼동 위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 5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 있고 100만원, 2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217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유통 이력에 대해서 됐는데 이 200이 한 건에 200을 못 초과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법을 있잖아요. 지금 개정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로 개정된 게 뭐냐면은 1인당 10건이고 20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천만원을 초과를 못하게 지금 해놨답니다. 좀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은 계속 배하는데 저는 1건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파파라치가 너무 많대요. 파파치가 많아요. 네. 좋은 그러니까 점도 있는데. 파파라치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직업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어제 들었는데 20만 그러니까 200만 원씩 10번이잖아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아니고 1천만 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1천만 원. 1천만 원이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좀 보완할게요. 좀 더. 지금 그쪽에서 잘 몰라. 파파라치가 많아가지고 지금 다른 농산물, 수산물 쪽에 포상금을 1천만 원으로 안 내렸대요. 지금 이따 심하고 있다는데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일괄도 원산지 일단 끝내고요. 다시 이제 2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럼 파파라치 자격증 시험 치고가지고 주면 됐다. 지금 가기 중이라서 대상 못하겠고. 일단 넘어갑니다. 230페이지 하겠습니다.